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입니다. 적중하신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홍프로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오버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홍프로 가족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7일 유럽 챔피언스 리그 7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이에른 뮌헨 대 벤피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뮌헨은 첫 경기 대승 이후 나선 두 경기를 모두 패했다. 빌라 원정 충격패 이후 바르샤 상대로는 4골을 헌납하기도 했다. 분데스리가에서 레버쿠젠에 내준 우승 트로피를 되찾고 챔스 우승도 노리는 이번 시즌인데 잘하는 리그와 달리 챔스에서 부진하기에 이 경기에서 반등이 필요하다. 벤피카 상대로 케인과 무시알라, 올리세와 그나브리를 내세워 공격적으로 다득점을 노려야 한다. 이어서 벤피카는 직전 홈경기에서 페예노르트의 덜미를 잡혔다. 챔스 두 경기에서 모두 승리하며 선두권으로 올라왔었는데 홈의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패했기에 13위로 내려앉았다. 플레이오프를 거치지 않고 16강에 가기 위해서는 8위 이내의 성적이 필요하기에 이 경기에서도 공격에 기여를 올릴 수 있다. 벤피카는 네이션스 리그에서 잉글랜드 침몰의 주역인 파블리디스가 최전방에서 김민재와 우파메카노 등 홈팀 수비를 괴롭힐 수 있다. 그러나 디마리아의 영향력이 떨어진 측면이 고전할 것으로 보인다. 게레이로와 킴미, 데이비스 등 공수 밸런스가 좋은 측면 자원들이 상대의 침투를 저지하며 공격을 이끌 것이고 케인과 올리세가 해결할 뮌헨이 승리할 것이다. 바이에른 뮌헨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파리 생제르맹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파리는 지로나전 승리 이후 두 경기에서 승점 1점 추가에 그쳤다. 그러나 아스날과 호벤 등 난적을 상대했음을 어느 정도 감안해야 한다. 리그에서는 모나코를 제치고 1위를 지키고 있고 전체적으로 팀의 경기력이 올라왔다. 이강인과 바르콜라, 자이르 에메리 등 젊은 재능들이 팀을 확실하게 지탱하고 있고 콜로 무아니는 언제든 상대의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다. 이어서 아틀레티코는 첫 경기 승리 이후 연패를 당했다. 10년 넘게 늘 챔스 8강권 전력을 유지한 강팀이지만 최근 흐름이 좋지 않다. 리그에서는 무패가 끝났고 직전 챔스 경기에서는 릴에 패했다. 홈에서 경기를 주도했음에도 세를로스와 그리즈만이 침묵했고 세계 최강으로 자부하던 수비 라인도 정같지 않다. 원정팀은 비첼과 히메네스, 갈란 등 수비진이 상대의 공세에 무리한 파울을 범하며 위험 지역에서 위기에 빠지고 있다. 큰 부상을 당하며 선수 생활이 끝날 상황에 처한 르 노르망의 공백도 크다. 바르콜라와 콜로 무아니, 이강인이 홈에서 공격을 주도할 파리가 경기를 지배할 것이다. 파리 생제르맹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인터밀란 대 아스날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테르는 영보이스 원정을 승리하며 선두인 빌라와 리버풀에 2점 뒤진 공동 3위권으로 치고 올라왔다. 골득실에서 밀리며 7위에 위치해 있지만 그들보다 승점이 많은 팀은 두 팀에 불과하다. 리그에서는 선두를 질주 중인 나폴리에 뒤져 있긴 하지만 챔스 3경기 무실점을 기록하는 등 챔스 성적은 좋다. 드 브리와 파바르, 바스토니 등이 상대의 공세를 잘 막아내고 있다. 이어서 아스날은 역시 인테르와 마찬가지로 3경기 무실점 2승 1무를 기록 중이다. 트로사르와 마티넬리 등 기대한 공격진의 득점이 적긴 하지만 리그에서처럼 강력한 수비를 자랑하고 있다. 수비 보호에 능한 데클란 라이스와 토마스 파티가 중원에서 중심을 잡아주고 있고 살리바는 공중볼을 내주지 않고 있다. 인테르는 홈에서 츠르베나 상대로 4골을 뽑아내는 등 충분한 화력을 보여줬다. 그러나 튀랑과 라우타로를 지원할 확실한 벤치 크랙이 부족하다. 타레미가 역할을 해야 하는데 살리바와 마갈량이스, 벤 화이트 등 아스날의 최종 수비에 고전할 것이다. 밀고 밀리는 경기 운영 속에 두 팀이 승점을 나눠 가질 것이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페예노르트 대 잘츠부르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페예노르트는 지로나와 벤피카 등 쉽지 않은 팀 상대로 원정에서 연승을 따내며 승점 6점을 획득했다. 산티아고 히메네스와 스탱스 등 주전 2명이 부상으로 결장 중이지만 네덜란드의 강팀답게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우에다와 파이샹이 최전방에서 존재감을 보이고 있고 황인범은 중원을 확실히 지탱하고 있다. 이어서 잘츠부르크는 16강 진출이 어려워 보인다. 아직 제법 많은 챔스 일정이 남아있지만 타팀과의 전력차가 크다.
라이프치히를 비롯한 여러 팀에 오스트리아 리그 최고의 재능을 이적시키던 팀에서 이번 시즌은 그저 그런 팀으로 전락했다. 피옹트코프스키와 테레지치 등 기대한 수비진도 부진하고 글러우로는 챔스 레벨의 팀들 수비를 넘지 못하고 있다. 잘츠부르크는 글러우와 아담을 최전방에 내보내 상대 수비를 넘어서려 할 것이다. 그러나 황인범과 밀란보가 수비 상황에서 최종 수비를 견고하게 보호할 홈팀이 상대의 공세를 저지할 수 있다. 파이샹과 오스만이 측면과 최전방을 오가며 기회를 만들 페예노르트가 승리할 것이다. 페예노르트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츠르베나 지베즈다 대 바르셀로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츠르베나는 3경기에서 승점을 따내지 못하며 최하위권에 처져 있다. 챔스에서 고전이 예상되긴 했지만 기대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불안한 수비가 문제인데 최근 2경기 9실점한 것을 비롯해 경기당 평균 4골 가까이 실점 중이다. 크루니치가 수비 라인을 보호하지 못했고 스파이치는 상대의 공격수의 침투를 저지하는 데 고전했다. 이어서 바르셀로나는 지난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한 하피냐를 앞세워 미넨을 완파했다. 모나코에 패하며 출발이 좋지 않았지만 최근 2경기에서 9골을 터뜨리며 상위권 추격에 나섰다. 리그에서도 라이벌인 레알을 원정에서 완파하며 선두를 공고히 하고 있고 더블 이상을 노리고 있다. 레반도프스키와 야말, 하피냐의 삼각 편대가 활약 중인 최전방에는 부상에서 돌아온 가비도 합류했다. 츠르베나는 3패를 안고 있기에 라리가 선두 상대로도 소극적인 운영을 할 수 없다. 크루니치와 엘슈닉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라인을 올리며 공격적으로 나설 것인데 그 점에서 더 어려운 경기를 할 것이다. 페드리와 대용이 중원에서 상대의 패싱 게임을 저지하며 하피냐와 야말에게 기회를 만들어줄 것이고 레반도프스키가 안정적인 마무리를 할 바르샤가 승리할 것이다. 바르셀로나 승리를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로 스파르타 프라하 대 브레스트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프라하는 최근 흐름이 다소 좋지 않았다. 체코 리그에서는 라이벌인 슬라비아에 이어 풀젠에 패하며 3위로 내려앉았고 챔스에서도 맨시티에 패했다. 그래도 기복이 있는 원정과 달리 홈 경기력은 믿을만하다. 라이리넨과 카즘 라치 등 중원을 지켜낼 선수들이 있고 비틱은 상대의 공격수의 문전 침투를 저지할 수 있다. 이어서 브레스트와는 2승 1무를 기록하며 선두권에 위치해 있다. 잘츠부르크 원정 대승을 따냈고 레버쿠젠 상대로도 승점을 따냈다. 리그앙에서는 아직 중위권 순위지만 최근 흐름이 좋기에 상위권 진입을 노릴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아우르크와 시마, 파브레와 발대 등 공격 자원들이 기회에서 마무리를 어느 정도 했고 수비가 안정적이다. 브레스트와는 부상에서 리즈멜루가 돌아오며 기존의 마그네티, 카마라와 함께 견고한 3선을 구축했다. 샤르도네가 이끌 수비 라인을 원정에서 경기 내내 보호하며 프라하의 공세를 막아낼 것이다. 단 프라하 역시 홈 수비가 탄탄하기에 상대에게 리드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슈투트가르트 대 아탈란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슈투트는 지난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유벤투스에 승리했다. 상대가 안정적인 수비로 리그 무패와 더불어 챔스 출발도 좋은 팀이었는데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었다. 교체로 들어온 투레의 골이 나왔고 내용상으로도 슈틸러와 카라초어의 중원이 경기 내내 상대 중원을 압도했다. 그로 인해 이제 더 높은 순위를 노리고 홈 경기에 나선다. 이어서 아탈란타는 이번 대회 3경기에서 한 골도 내주지 않았다. 리그에서도 최근 연승에 성공하며 선두권으로 올라왔는데 지난 시즌 유로파 우승팀의 강력함을 보여주고 있다. 단, 이 경기는 난적을 원정에서 만나기에 무리한 공격 축구보다는 그들이 잘하는 중원을 두텁게 하며 버티기로 임할 것이다. 지난 리그에서는 선두 나폴리를 잡았다. 홈팀은 운다브와 르월링, 데미로비치 등이 나서는 최전방 화력이 좋다. 그러나 아탈란타는 데룬과 에데르송 등이 중원의 라인을 최대한 내려 슈투트의 공세를 저지할 수 있다. 두 팀이 90분 내내 접전을 펼치며 승점을 나눠 가질 것이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